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조입니다. 지금 제 뒤에 이렇게 보이는 곳이 제 장비 방인데요. 제가 한 번씩 장비 소개를 해드려야지 하다가도 이렇게 너무 많아서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곧 장박 시즌이잖아요. 장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겨울 캠핑 문화로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았잖아요. 그래서 겨울이면 장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저도 물론 지금 장박을 2년째 했고 올해도 장박을 하려고 이렇게 텐트랑 장비들이랑 준비를 해놨는데 제가 올 겨울에 어떤 장비들을 가지고 장박을 할 건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제 장박 때 쓰는 장비들을 수납해놓은 공간인데 꽤 무거워요. 이자. 제가 작년 장박을 할 때 사용했던 제품들이 대체로 다 매우 만족을 하면서 잘 썼던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연도에 장박을 할 때 써야지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일단 요거는 다들 아실 텐데 요거는 타프팬이에요. 이렇게 잘 접어서 보관을 해놨는데 이게 겨울에 텐트에서 난로를 틀어도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난로만 틀어놓으면 사실 밑에 누워있으면 굉장히 추워요. 생각보다 너무너무 추워요. 이게 내가 난로를 튼 게 맞나? 난로가 지금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많이 추워요. 그래서 이런 타프팬은 꼭 무조건 필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꼭 장박이 아니더라도 1박으로 겨울 캠핑을 갈 때도 챙겨 다녀야 하는 물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작년에 장박을 할 때 이거 뼈 발골하는 장난감 키트거든요. 심심할 때 요거 하려고 샀는데 작년에 못했어요. 올해는 얘를 꼭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거는 재작년에 장박할 때 샀던 우드카빈 키트거든요. 근데 요것도 아직 새 거인 상태로 이렇게 남아있어요. 요것도 올해 장박에는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미니 밥솥. 요게 이렇게 코드가 분리되는 미니 밥솥인데 제가 뭐 맥시멀 캠퍼긴 하지만 이렇게 밥솥까지 들고 다닐 정도는 아닌데 장박 때는 이런 게 하나 있어주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제일 강추하는 장박 아이템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서 폴대에 체결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천장 높이 걸어 놓는 거예요. 여기 홈에 랜턴을 걸거나 아니면 페니터 같은 거를 걸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아이템이에요. 요게 없으면 텐트에 아무리 조명을 어떻게 달려고 해도 달기가 어려워요. 까다롭고, 왜냐면 장박 텐트는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천장에 랜턴을 걸 수 있는 랜턴 거리가 따로 없어요. 이렇게 폴대에 체결할 수 있는 랜턴 거리가 꼭 필요하고요. 그거랑 같이 또 필요한 게 이 폴대 오거나이저예요. 얘는 이렇게 지퍼 형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지퍼를 닫으면 폴대를 감쌀 수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어떻게 쓰냐? 이런 멀티탭을 이렇게 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멀티탭을 폴대 위에 높게 달아서 랜턴이랑 페니터를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이런 것도 제가 첫 장박 때는 이런 뭔가 제품들을 잘 모르기도 했고, 또 에어 텐트를 썼기 때문에 사실 중앙 폴대가 없어서 이런 형태의 제품이 필요가 없었어요. 이렇게 중앙 폴대가 있는 텐트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게 좀 거의 필수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케이블 타이처럼 이렇게 벨크로 형태로 되어 있는 찍찍이 형태로 되어 있는 타이도 있어요. 얘를 이렇게 원하는 크기만큼 맞춰서 자르고 이렇게 뭔가를 묶어 놓는데 유용한 이런 벨크로 타입의 제품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아주 짱짱해요. 벨크로가 쉽게 떨어지지 않아서 올 겨울에도 아마 케이블 타이보다는 얘를 조금 더 잘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장박 처음 하시는 분들 정말 간과하시면 안 될 부분이 바로 팩이에요. 이 팩이 이렇게 40cm짜리 팩을 꼭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30cm짜리 팩을 평소에 사용하시잖아요. 그 팩으로 큰 텐트를 감당하기에는 좀 팩이 잘 뽑히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40cm짜리 팩을 꼭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테이블인데요. 보통 장박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입식 세팅으로 할지 좌식
좌식 세팅으로 할지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물론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많이 해보고 좌식 세팅이 좋을 것 같아서 여태까지는 항상 좌식 세팅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럴 때 정말 테이블이 가장 큰 고민거리였어요. 왜냐하면 테이블이 생각보다 맨 바닥에 앉아서 적당한 높이에 맞는 테이블의 선택지가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요게 제가 캠핑 시작하고 굉장히 초창기에 구매해서 썼던 우드롤 테이블인데 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앉아서 쓰기엔 굉장히 높아요. 거의 뭐 먹방 하시는 분들이 쓰는 테이블의 높이 수준? 저는 장박에 나무 재질의 장비들을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 평소에는 무거워서 잘 못 들고 다녀요. 1박, 2박 이럴 때는 나무 재질로 된 장비들을 막 가득 싣고 다니다가는 정말 제 허리가 남아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쉽게 쓰지 못하는데 장박 때는 딱 한 번만 고생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우드 재질에 대한 장비의 갈증을 장박에서 저는 해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제가 선택한 테이블은 좌식으로도 쓸 수 있고 입식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인데 벌써 이렇게 대만 펼쳤는데도 높이가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아끼는 테이블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잘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올해 장박 때 또 쓰려고. 됐다. 이렇게 하면 아까랑 확연히 차이가 나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식으로 앉아도 굉장히 편안한 높이의 테이블이에요. 얘를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굉장히 애용을 했고 제가 두 개의 테이블을 비교해서 높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떤가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거의 얘가 이 안에 들어가고도 공간이 주먹 하나 넘게 남을 만큼 차이가 꽤 큰 편이고 높이 조절이 되기는 해요. 이 높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높이 조절의 기능은 없고 여기 테이블의 간격을 좀 넓게 쓰냐 좁게 쓰냐 그런 차이를 줄 수 있는 홈을 가지고 있고요.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1번 홈, 2번 홈, 3번 홈에 끼우는 거에 따라서 높이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입식으로도 쓸 수 있고 좌식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테이블이기 때문에 이 테이블을 굉장히 추천드려요. 일반적인 네모난 모양보다는 약간 조금 더 감성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좀 마음에 들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럿이서 갈 때 사용하기엔 괜찮지만 좌식으로 쓰기에는 저한테는 좀 용도에 알맞지 않았다. 그런 테이블입니다. 그 밖에도 이제 꼭 필요한 난로 기름통인데 기름통은 저는 이렇게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이렇게 항상 들고 다니고 있어요. 얘가 20리터짜리고 얘가 10리터짜리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먼저 다 채워서 가지고 간 다음에 떨어지는 순서대로 그렇게 다시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인 것보다 이렇게 두 개이면 충전하는 빈도수가 적어져서 좋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편리한 기름통이고 이게 기울여도 이 초록색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기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좀 기름을 막 흘리지 않고 쓸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고 큰 텐트에서 난로 하나로 잘 지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난로가 두 개는 있어야 좀 잘 때 따뜻하게 잘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장박대 난로는 두 개를 설치하는 편이에요. 난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마침 또 골고루 가지고 있는데 등유난로, 팬히터, 반사식 난로 이렇게 세 종류를 다 가지고 있어요. 보통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난로의 종류가 딱 요 세 종류의 난로고요. 제가 2년 동안 장박을 할 때는 보통 요 두 가지의 난로를 많이 썼었고 요 난로는 올해 초에 장박이 끝난 다음에 영입하게 된 난로여서 장박 때는 사용을 못 해본 그런 난로예요. 특징으로는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난로의 앞에 면만 따뜻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사방으로 따뜻한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저는 얘를 텐트의 중앙에 놓고 얘를 텐트의 벽에 붙여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여태까지 써왔는데 아마 올해도 그렇게 사용을 할 것 같아요. 똑같이 얘네 둘을 사용할 것 같고 얘는 상대적으로 얘네 둘에 비해서 열량이 좀 낮기 때문에 덜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장박보다는 1박으로 가볍게 좀 추운 계절에
다음에 캠핑을 갈 때 그럴 때 어울리는 난로예요. 그리고 텐트도 4인용 이하의 좀 작은 텐트에서 썼을 때 어울리고 큰 텐트에서 이 난로만 딸랑 쓴다 그러면 엄청 추울 거예요. 정말로. 이제 마지막으로 초보 장박 캠퍼님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인 동계 침낭이에요. 장박이면 아무래도 한겨울에 내가 밖에서 자야 되는데 도대체 뭘 덮고 자야 되냐, 잘못했다가 얼어 죽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난로를 아무리 두둑하게 준비를 했어도 잘 때 추울까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동계 침낭을 막 알아보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집 이불로 돌아옵니다. 정말 장박에는 이런 침낭 하나도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너무 과해요. 오버스펙이에요. 절대 필요 없고 집에서 그냥 평소에 쓰시는 이불을 가져가도 좋고, 아니면 장박 때 쓰고 뭐 음식 냄새나 야외에서 뭐 쓰면서 오염도 되고 이런 게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냥 인터넷에서 싼 거 있잖아요. 좀 도톰하면서 싼 이불 굉장히 많아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사용을 했고 정말 하나도 안 춥고 따뜻하기 때문에 난로, 전기장판, 테니터 이렇게만 가지고 계시면 하나도 안 춥고 잘 때 오히려 더울 수도 있기 때문에 두꺼운 침낭을 준비해야 하나 하는 고민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영상의 정말 마지막으로는, 최근 영상에 제가 우중 캠핑을 자주 하다 보니까 비에 젖은 텐트를 어떻게 말리냐 하는 그런 궁금증을 담은 댓글이 눈에 꽤 많이 띄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랑 별로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저라고 무슨 제습기를 돌린다거나 그러지 않고 여기 베란다에서 그냥 평범하게 빨래 말리듯이 말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우중 캠핑 때 썼던 텐트인데 그냥 비에 홀딱 젖어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널어서 말리고 있고, 폴대랑 텐트 천이랑 분리되는 애들은 다 이런 방식으로 말리고, 제 텐트 중에 원터치 텐트들이 있어요. 폴대랑 텐트랑 분리가 안 되는 그런 원터치 텐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거실에다가 온통 펼쳐놓고 그러고 말려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노하우가 있거나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자연 바람에 말리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말리자고 어디 업체에 맡길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맡길 생각도 안 해봤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말리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런 방법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오늘 장박에 꼭 필요한 물품들 몇 가지와 유용한 아이템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 초보 장박 캠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올해도 11월 달부터 장박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제가 2년간 장박을 해보니까 집에서 캠핑장이 가까울수록 자주 방문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캠핑장이 멀다 보면 평일이나 주말이나 시간 내서 가는 게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때가 있었고,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게 마음 편하게 그냥 가볍게 다녀오기가 좋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올해는 집에서 좀 가까운 1시간 이내의 거리의 캠핑장으로 지금 장박 예약을 신청을 해놨고, 11월부터는 장박 영상으로 찾아뵐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올해 장박에 사용할 텐트도 준비를 해놓은 상태예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도 장박 알차게 준비 잘 하셔서 즐거운 겨울 캠핑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